안녕하세요.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을 위해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출까지 감행하며 비밀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두고 그가 다른 여자를, 그것도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본가로 돌아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약혼자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죠. 웨딩드레스 숍의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팔뚝을 문지르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3미터나 되는 긴 트레인이 달린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 위에 박힌 큐빅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기분 탓이었겠죠. 이서연 신부님, 김민준 신랑님께서 길이 너무 막혀서 20분 정도 늦으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네요. 점장님이 다가와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신랑 예복 좀 보고 있을게요. 저는 김민준의 예복이 걸려있는 행거로 다가갔습니다. 진회색 이탈리아산 원단. 제 석 달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원단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웬일로 자기 자신한테 돈을 다 쓰네. 3년 연애하는 동안 그가 제게 준 선물 중 가장 비싼 건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산 60만 원짜리 목걸이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재킷 안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민준에게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영수증이며 명함 같은 잡동사니를 죄다 안주머니에 쑤셔 넣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러다가 중요한 계약서를 훼손하는 바람에 저한테 한참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또 뭘 쑤셔 박아놓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안주머니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끝에 먼저 닿은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그의 업무용 세컨드폰이었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안쪽을 더듬으니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맨 위에는 주차비 영수증, 그 아래는 식당 영수증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종이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 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외래. 굵은 고딕체로 적힌 글씨가 유독 눈을 찔렀습니다. 환자 성명 박소희, 나이 24세. 검사 항목 초음파 검사. 검사 결과 자궁 내 임신 약 8주. 검사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종이 우측 하단에는 펜으로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드려요. 곧 아빠가 되시겠네요. 여자가 쓴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웨딩드레스 숍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에어컨이 미친 듯이 춥다고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올 정도로요. 신부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점장님이 꽃차를 들고 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 제일 예민할 때잖아요. 신부님들 다들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검진 결과지를 접어 다시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듯 말이죠. 네, 좀 피곤하네요. 제 목소리가 의외로 너무 평온해서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성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은 완벽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약혼자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죠. 그때 쇼문이 열리며 풍경 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김민준이 이마에 땀방울을 매단 채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주차장이야, 주차장. 한참 돌아오느라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그가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려 했지만 저는 슬쩍 옆으로 피했습니다. 왜 그래? 그가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삐진 거야? 일부러 늦은 거 아니라니까. 나 땀 범벅된 거 안 보여? 자기 재킷 안주머니에 뭐 들어있더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꺼내서 봐봐. 김민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 변화가 아주 볼만했죠.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가경련이 일더니 마지막엔 억지로 태어난 척하더군요. 아, 별거 아냐. 그냥 잡동사니들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뭐 볼 게 있다고 그래. 그나저나 드레스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이걸로 하자. 응? 그는 화제를 돌리려 하며 손을 제 키 쪽으로 뻗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숍 직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매장 스피커에서는 메리유 같은 흔해 빠진 축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경쾌한 멜로디가 싸늘한 공기 속에서 유독 거슬렸습니다.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문제의 종이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그는 금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하, 깜빡했네. 그는 검진 결과지를 꺼내 들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 회사 동료 최대리 알지? 그 친구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병원 가기 민망하다고 나보고 대신 결과지 좀 받아달라고 부탁한 거야. 자기는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목에 핏대가 선 것만 보지 못했더라면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어느 동료? 제가 물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새로 온 신입, 자기는 몰라. 김민주는 종이를 대충 접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자, 됐지. 의심 그만해. 우리 다음 주면 결혼하는데 날 좀 더 믿어주면 안 돼? 그가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또 피했습니다. 박소희가 누구야? 그 순간 김민준의 안색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과 창피함, 그리고 들켰다는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결국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소희는 내 전 여자친구야. 헤어진 지 꽤 됐어. 근데 걔가 최근에 사정이 좀 어렵고 몸도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몇 번 도와준 게 다야. 이 결과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마 걔가 나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내 주머니에 넣어둔 것 같아. 알잖아. 걔가 나 못 잊어서 질척거리는 거. 그의 눈빛은 너무나 절절해서 연극 배우를 시켜도 될 정도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 그의 핸드폰에서 소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빠, 어젯밤에 우리 튼튼이가 발로 차는 것 같았어. 그때 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사촌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오빠라고 부르며 아기 태동 이야기를 한다. 그때 더 파고들지 않았던 건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다 돌렸고 호텔 예약도 끝났고 웨딩 촬영도 마쳤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제가 김민준과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빠는 대놓고 말씀하셨죠. 저 녀석 눈빛이 너무 불안정하고 속이 시꺼매 보인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아빠한테 속물이라고 대들었죠. 민준 씨는 가난하지만 야망이 있고 나한테 진심이라고요. 그러고는 짐 싸들고 나와서 김민준과 작은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찾아오셨을 때도 저는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서연아, 김민주는 제가 말이 없자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풀자. 우리 곧 결혼하잖아. 이런 사소한 일로 기분 상하지 말자. 사소한 일? 그는 이걸 사소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팔을 뒤로 뻗어 드레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도와드릴게요. 직원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제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 침착해서
저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벗어놓은 드레스를 점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건 일단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점장님은 조심스럽게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규정대로 청구하세요. 저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서연, 김민준이 뒤쫓아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어디가? 집, 우리 집 말고 내 진짜 집, 본가로 갈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결혼 당분간 보류야.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작 출처도 모르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이서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제멋대로 굴 거야? 제멋대로. 그가 저한테 툭 하면 하는 말입니다. 대기업 그만두고 그 사람 창업 돕겠다고 나섰을 때도 제멋대로라고 했고, 제 전 재산을 털어 그 사람 사업 자금 대줬을 때도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집이랑 연 끊고 월세방 전전할 때도 제멋대로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딴 여자 임신시킨 걸로 제가 화내니까 또 제멋대로라고 하네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김민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지에 적힌 메모 내 글씨체잖아. 그가 굳어버렸습니다. 너 축하라고 쓸 때 축자의 받침을 독특하게 꺾어 쓰는 버릇 있잖아. 그 메모에 적힌 글씨가 딱 그렇더라. 김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숍을 나왔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김민준의 창백한 얼굴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밖은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피부에 닿는 햇볕은 따뜻한데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까 숍에서 몰래 찍어둔 검진 결과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아주 선명했고 우측 하단에 적힌 그놈의 필체도 또렷했습니다. 주소록에서 엄마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본가 주소를 댔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택시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김민준이 숍에서 뛰쳐나와 두리번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몇 걸음 쫓아오다 이내 포기하고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오열하고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는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창백하네. 기사님이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아이고, 결혼, 좋지. 우리 딸도 지난달에 시집 보냈는데 준비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힘들어도 그게 다 추억이고 보람이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서로 아껴주고 잘 살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껴준다라. 네, 저는 아껴주다 못해 제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했네요.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정문에 멈췄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경비실 박씨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창문을 여셨습니다. 서연 양 아니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가 엊그제도 서연 양 얘기하시던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건강하시죠? 나야 뭐 항상 똑같지. 얼른 들어가봐. 부모님 다 계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집을 나갈 때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신 돌아올 생각 마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안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소리쳤었죠. 그런데 꼴이 이게 뭡니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는 걸 보니 만두를 빚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멍하니 서 계시더니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왔어.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왔으면 됐어. 엄마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거실 안쪽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지만 별말 없이 서재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아빠, 제가 불렀습니다. 아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잘못했어요. 이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여전히 뒤돌아보진 않으셨지만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만두 다 빚어간다. 내가 좋아하는 부추 만두다. 씻고 나와. 그러고는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니? 눈이 왜 이렇게 습해? 싸웠어? 안 싸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결혼하기 싫어졌어. 엄마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별거 아니야. 얼른 세수하고 와. 만두 금방 쪄줄게. 제 옛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커버도 제가 좋아하던 하늘색이었고 책장에는 학창시절 상장과 트로피들이 먼지 하나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의 다육식물들도 누군가 정성껏 돌본 티가 났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민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카톡은 읽기도 싫을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봐.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장난 그만 쳐. 청첩장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니 하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마지막 경고야. 너 대체 어쩌자는 거야?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자는 거냐고. 글쎄, 내가 어쩌면 좋을까.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 침대에 던져두고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찜기에서 갓 나온 만두가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신문이 거꾸로 들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아빠는 헛기침을 하며 신문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세 식구는 말없이 만두를 먹었습니다. 부추 향이 가득한 엄마 특유의 손맛이 느껴지는 만두였습니다. 말해봐라.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에서 그 검진 결과지 사진을 띄워 아빠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빠는 돋보기를 끼고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보시곤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김서방. 아니 김민준 그놈 거냐? 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여자 이름은 박소희. 24살. 임신 8주요. 탁. 아빠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치셨습니다. 이런 썩을 놈 같으니라고. 아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 그놈 눈빛이 흐리멍덩하니 믿을 놈이 못 된다고 했지. 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결혼 일주일 전에 이런 사단이나. 여보, 진정해요. 애 놀라요. 엄마가 아빠 팔을 잡았습니다. 놀라긴 뭘 놀라. 이 기집애가 진작 내 말 들었으면 그놈이랑 야반도주까진 안 했을 거 아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한참을 씩씩거리시더니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지르셨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작정이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잡하면 천천히 생각해. 이 결혼 엎으면 그만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청첩장은 다 돌렸어요. 호텔 계약금 2천만 원, 스드메 비용 500만 원, 거기에 웨딩 플래닝 비용까지. 돈은 문제가 아니다. 아빠가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예가 문제지. 지금 파혼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겠냐. 남자가 바람나서 차였다느니, 결혼 직전에 파토났다느니 별소리 다 나올 거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발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딸을 그런 놈한테 시집 보내란 말이에요? 누가 보낸대? 아빠가 엄마를 흘겨보시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업가 이태석 회장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묻겠다. 이 일 그냥 덮고 끝낼 거냐, 아니면 되갚아 줄 거냐? 저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갚아주고 싶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 먹고 서재로 와라.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마. 식사가 끝났을 땐 이미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제 방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김민준의 차였습니다. 그는 차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제 방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서연아, 집 앞이야. 제발 얼굴 좀 보고 얘기해. 3년, 우리가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저는 그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알았던 건 그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연기였을 뿐이고 사랑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커튼을 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통화 중이셨습니다. 김 실장, 사람 하나만 조사해. 김민준, 주민번호 보내줄게. 회사 재무 상태랑 사생활, 특히 여자 관계 싹 다 털어봐.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아빠가 저를 보셨습니다. 앉아라. 제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 회사에 내 돈 얼마나 들어갔냐? 1억이요. 제가 직장 다니며 모은 돈이랑 퇴직금 전부예요. 지분은 제가 30%, 그 사람이 70%는요. 계약서는 썼어요. 근데 사실 꼼꼼하게 안 읽어봤어요. 아빠가 혀를 차셨습니다. 너는 참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아빠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던지듯 주셨습니다. 이거 봐라. 집어보니 김민준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대표이사 김민준, 지분 100%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속인 거지. 아빠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 서류다. 담보물이 뭐로 되어 있는지 봐라. 담보물. 서울시 강남구 XX 오피스텔 1012호. 4명의 오피스텔이다. 내 엄마가 너 대학 졸업 선물로 사준 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김민준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 동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내 위임장을 위조했더구나. 아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 변호사 시켜서 확인해봤다. 인감이랑 필체 아주 정교하게 위조했더군. 작정하고 덤빈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동안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헌신했는데 그는 뒤에서 제 돈과 집을 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 박살내고 싶어요. 아빠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서연아, 명심해라. 최고의 복수는 같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게 아니라 너는 더 높이 날아오르고 놈은 시궁창에 처박히게 만드는 거다.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뒤처리는 내가 하마. 넌 딱 한 가지만 해라. 뭐요? 내일부터.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평소처럼 결혼 준비를 계속해라. 네? 호텔 확인하고 하객들한테 연락 돌리고 드레스 피팅도 다시 잡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말 들어라. 일주일 뒤에 아주 재밌는 쇼를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저는 김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카페에서 봐.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꼭 갈게. 역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해. 사랑해. 착하다. 이해심 많다. 지긋지긋한 가스라이팅 멘트. 오후 2시 5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아빠가 보내준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민준 회사 장부 확보했다. 분식회계로 매출 뻥튀기해서 대출 받았네. 내 오피스텔 담보 대출 서류 위조 건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변호사가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박소희란 여자, 전 여자친구이자 지금 회사 격리 직원이다. 둘이 헤어진 적 없어. 딸 판은 다 깔아놨으니 내 맘대로 놀아봐라. 3시 10분 김민준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도 삐뚤어진 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아프냐고,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걱정부터 했겠지만 지금은 꼴 좋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손을 뺐습니다. 앉아. 김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어제 일은 내가 진짜 설명할 수 있어. 박소희 걔가 미친 거야. 나한테 집착해서 일부러 그 결과지 넣어둔 거라고. 애 아빠 나 아니야. 그래? 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걔랑 끝난 지가 언젠데. 걔가 나 결혼한다니까 배 아파서 회방 놓는 거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그럼 그 여자가 내 양복 안주머니에 그걸 어떻게 넣었어? 내 양복은 우리 집 드레스룸에 계속 걸려 있었잖아. 걔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기라도 했니? 아니면 제가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네가 그 양복 입고 걔를 만나러 나갔다가 깜빡하고 안 뺀 거겠지. 서연아, 제발. 김민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3년 만났어. 너 거짓말할 때 오른쪽 눈꺼풀 떨리는 거 아니? 그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눈을 만졌습니다. 그 행동이 확인 사살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2달 전 그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김민준. 그 여자는 박소희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어? 그게 중요해? 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랐는데 미안하다고 빌면 한 번쯤은 봐줄까 생각했었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김민준이 테이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술김에 실수한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우리 다음 주 결혼이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캐럿은 돼 보이는 다이아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이거 봐. 내가 반지 새로 샀어. 저번 거 너무 작아서 미안했거든. 내가 이거 사려고 얼마나 돈을 모았는데. 그 돈,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투자금 1억에서 뺀 거니? 아니면 내 오피스텔 담보 잡고 빌린 4억에서 뺀 거니? 김민준의 손이 덜덜 떨리며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소희 임신 8주라며 2달 전이면 딱 네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 시기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반지는 팔아서 변호사 비용이나 해. 넌 곧 필요할 테니까. 야, 이서연. 김민준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결혼 엎으면 가만 안 둬. 내 핸드폰에 내 사진 많은 거 알지? 너 자는 사진,
샤워하는 사진 다 뿌려버릴 거야. 내가 망신당하면 너도 사회적 매장이야. 카페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첫째, 그거 유포하는 순간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감방행 확정이야. 둘째, 횡령이랑 사문서 위조 것만으로도 넌 이미 끝났어. 셋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소희 뱃속의 애가 정말 네 애일까? 걔가 알면 어떨까? 네가 동시에 세 달이 걸치고 있었다는 걸.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대체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글쎄, 기대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넌 몸만 와.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민준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김민준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최상훈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오, 우리 서연이. 오랜만이구나. 웬일이니? 김민준 회사 투자건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담담하게 팩트만 전달했습니다. 분식회계 증거, 제 명의 도용대출건, 그리고 여자 문제까지. 최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다 보내다오. 내가 처리하마. 그날 오후 김민준의 회사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최 회장님이 투자금 회수를 선언했고 거래은행에서도 대출금 조기 상환 독촉장이 날아갔습니다. 김민준은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했지만 저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아빠가 재력을 과시하듯 최고급으로 꾸며 놓으셨거든요. 하객들도 꽉 찼습니다. 김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하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결혼을 강행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다 용서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라는 거짓 문자를 보냈거든요.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김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도 안도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영상 편지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제 남편이 될 김민준 씨의 실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은 김민준과 박소희의 다정한 사진. 두 번째는 놀이공원의 그 여자. 세 번째는 회사 여직원과의 모텔 CCTV 캡처.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엑셀 파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분식회계 장부, 위조된 제 위임장, 그리고 산부인과 임신 진단서. 여러분, 스크린 빛을 등지고 제가 섰습니다. 이 남자는 제 돈 1억을 횡령하고 제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아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중 1명은 임신 중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사기꾼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하객석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준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서연, 네가 날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널 망친 건 너 자신이야. 그가 끌려나간 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식사는 최고급으로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축의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무대 위로 올라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고 엄마는 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요. 3개월 후 김민주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소희 씨는 아이를 지우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을 건 브랜딩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실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서 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업계 파티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웨이터 복장을 하고 쟁반을 나르는 남자, 짧게 깎은 머리에 부쩍 늙어버린 얼굴, 김민준이었습니다. 아마 가석방이라도 된 걸까요? 아니면 형이 확정되기 전 보석 상태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더니 도망치듯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 달콤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말고 보여주세요. 착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럼 오늘 하루도 자신을 가장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